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절 날 보냈죠? 네. 안 싸우고? 네. 예. 지난주인가요? 제 주변에도 보면 뭐 지인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변호사가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깡통을 하거든요. 항상 요때가 피크래, 피크. 추석 지나서 한 보름 정도. 그 다음에 그 2월달 있죠. 설 지나서 한 보름 정도가 그때가 1년치 먹을 거 다 본답니다. 근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을. 왜? 항상 우리가 만나면 얘기해요. 너는 나쁜 놈이야. 왜요? 너는 남의 가장 깨야 먹고 살아. 맞잖아요. 그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도록 아직 배려하면서 알콩달콩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주차입니다.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인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매 회마다 똑같은 문제는 없다. 똑같은 지문도 없어요. 꼭 똑같은 문제 있으면 그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 분량은 또 다음 주 올 때는 또 다 달라요. 또 문제가.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가 버려.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은 거의 뺐어요. 그냥.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회 분량만큼만 우리가 그 내용과 지문을 정확히 알고 협력한다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매년마다 하지만 거의 뭐 못 봐도 반은 맞고요. 잘 보면 55점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합니까? 좋습니다. 60점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법은 마음이 좀 편하게 마음 갖자. 고득 좀 지금도 그런 생각 버려라. 아시겠죠? 그냥 마음 편하게 반 이상 맞는데 부족하니까 55점 맞자. 60점 맞자. 이렇게 좀 편하게 마음 먹고 시험 가면은 정말로 점수 나오는데 처음부터 막 고득점 맞자 해버리면 거기에 심적으로 동화돼가지고 잘 안 나와요.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서로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입니다. 같이 볼게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용도지구,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놓치기 쉬운 건데, 항상 용도 지역이 앞에 있잖아요. 그죠? 용도 지역이 첫째 아이라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얘가 잘 못하기 때문에 에라이 둘째나, 그죠? 둘째 놈을 이래가지고 첫째 애기가 못했던 부분들을 강화 또는 완화시키고, 얘도 별별로 없어. 그게 뭐죠? 구역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시킨다면,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두 개 다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3번이 용도 지구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용도 구역이 왜 나오냐고. 앞에 뭐라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서 정한 제한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또는 강화, 맞아요. 강화 또는 완화이니까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3번이죠. 1번. 기반시설 중 추가적으로 3번. 뭡니까? 도, 자, 광. 기억나죠? 그죠? 도, 자, 광. 도. 하면 딱딱 안 맞네. 도, 자, 광. 따라합니다. 도, 자, 광. 2번.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요거를요, 앞뒤를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번. 도시군 기본 계획은 득, 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5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왜? 도시군계획 사업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한, 국토법에 의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두 번째, 개발법상 개발사업. 지금 지문 나오는 정비법상 정비사업 3가지 사업이 뭐라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니까 3가지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포함된다. 맞는 거죠? 예. 자, 2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여러분들 항상요 시험장 가서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보지 말고 단 5초만큼이라도 강조합니다. 잠깐만 요거 공부할 때 요약집 보고 이런 거 한 거 어때? 떠올리는 대로 잠깐만 떠올리고 봐요. 5초만. 뭐 했었지? 주민의 입안 제한. 기지산지. 기 5분의 4, 지산지 3분의 2. 이 정도만 딱 한번 체킹하고 들어가면 금방 쉬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방금 했듯이 뭐라고요? 기, 지, 산, 지. 원래는요 여기 지가 같은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계획, 대체지가 그죠? 이럴 때 자 면적 얘는 뭐라고요? 기 5분의 4. 얘는 뭐죠? 지산지 3분의 2. 요거죠, 그죠? 예. 자, 이럴 때 주민의 입안 제한 시 반영 여부 통보 며칠? 60일? 아니에요. 며칠? 45일, 연장 30일이 있죠. 자, 1번. 주민은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요거잖아. 기지, 산지. 그죠? 산업유통이잖아요. 그죠? 산업유통. 관광, 휴양이 아니죠. 산업유통이죠. 틀렸고요.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자. 면적. 요거죠. 그죠? 얼마죠? 3분의 2죠. 3분의 2. 틀렸고요. 3번. 입안에 제안받은 자. 그죠? 입안에 제안받은 자. 60일이 아니고 45일 이내고요. 더 이어서 한다면은 1회에 한해서 뭐라고요? 30일 연장도 있죠. 원칙 45일 플러스 1회 연장 30일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4번. 입안권자 제한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 내지는 지방도계위 뭘 거쳐라? 자문을 거쳐야 한다? 아니죠. 자문은 거칠 수 있다. 요거는요, 이 내용 불문이고 자문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뭡니까? 의무적이에요. 자문이 뭡니까? 내가 알면은 필요 없지만은 내가 모를 때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무적이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왜 냈냐? 요걸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자. 외우지 마세요. 자문이니까 의무적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5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하니까 전부를 해도 맞고 또 일부를 해도 맞죠. 그렇죠. 마지막 스스로가 의무적이잖아요. A 또는 B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로 할 수 있다. 맞고 B로 할 수 있다도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마 좀 헷갈리신 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일부를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다 맞네 라고 느껴져요. 똑같은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를 빼고 일부를 집어넣으면 이거 맞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전부를 집어넣으면 반대요.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를 집어넣어서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답 5번이죠. 1번도 틀린 것, 2번은 옳은 것. 자, 3번도 옳은 겁니다. 솔직히 옳은 것은 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일부러 낸 거니까요. 자, 3번.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이죠. 자, 다 읽지 마시고 마지막 줄 보시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해요. 보존, 관리. 맞잖아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항상 강조하는데 용어를 먼저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고 거꾸로 봐야 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2번 맨 끝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일단은 관리인데 생산관리죠. 예. 생산, 녹지가 아니죠. 생산관리고요. 3번도 마지막 줄. 제한적이나마 개발이 허용된다. 이게 뭐죠? 녹지니까. 자연 녹지죠. 그죠? 녹지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연 녹지. 계획 관리가 아니죠. 4번.
농업적 생산, 개발, 유보, 생산 녹지죠? 예, 틀렸고요. 5번, 도시의 자연환경 등등 보존할 필요가 있다. 산림 등등을 말 그대로 보존 녹지적이죠. 예, 이것이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틀립니다. 의외로. 4번,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잘 봐야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 높은 지역부터 낮은. 왜? 낮은 지역부터 높은도 나오거든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문제는 4개의, 딱 4개입니다. 4개의 용적률을 섞어 놓은 겁니다. 4개를. 그러니까 요거는 1번만 풀어가지고 정답이 아니면 금방 고르는 겁니다. 일단 1번 딱 보세요. 자, 중공업 봐요. 중공업 용적률 전일준 300, 350, 400 전일준 얼마예요? 최대 400이 4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상업지역 중일육은 1500 끝 됐습니다. 그죠? 1500, 1300, 1100, 900이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얼마죠? 무조건 80. 마지막 계획관리 얼마죠? 100이다. 다 80인데 얘는 100이죠. 요것만 딱 써놓으면 일단 1번은 정답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고르는 겁니다. 뭐죠? 요게 1번. 그럼 중심상업지역이 1번이죠.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농림지역. 순서 맞는 것은 4번에 있죠. 4번에. 하여튼 건폐율을 묻던 용적률을 묻던 무조건 12문제 중에 한 문제가 그 문제예요. 아시겠죠? 매년마다 달라요. 어떤 해는 용적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해는 건폐율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요 같이 물어봐. 같이 이렇게 동시에.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 문제. 이거는 맞춰야 돼. 틀리면 안 돼.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시가와 조정구역. 우리 국토법에 유일하게 있죠. 행위 제한 규정이. 그러면 시가와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죠? 기간. 시가와 유보기간. 그 기간, 최소 몇 년? 5년에서 최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몇 년으로 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해제, 즉 실효된다. 그죠? 그러므로 만약에 그 기간이 만약에 15년이라고 명시했다면은 15년 되는 날 다음 날이지만 그 연도에 기간에 정함이 없다면은 그냥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번 틀렸죠? 5년 이상 몇 년? 20년 이내고요.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부터 아니죠? 뭐죠? 끝난 날의 다음 날짜. 자,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도시 군 계획 사업 요거 할 수 있고, 두 번째 요거 아닌 반대. B 도시 군 계획 사업이죠. 조금 전에 1번 문제 풀 때 얘기했듯이 얘가 뭐죠? 공적 개발 사업이잖아요. 한마디로 얘는 공적 개발 사업이에요. 뭐죠?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죠? 그 다음에 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도 함부로 못한다. 얼마나,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행위 제한이 굉장히 세다. 개, 시, 수, 도, 입.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세다 알아요. 다 그 센 그 강도가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용도구역은. 이것도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요. 뭡니까? 국방상. 또, 안보상? 그렇죠. 공익상. 이거 중요해요. 공익상. 국방상, 공익상 필요할 때, 요 두 개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자,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장이 누구한테, 첫 번째, 국장한테, 요 사업 해도 됩니까? 라고 뭐 하면은, 요청하게 되면, 그래. 요청하거나 뭐 협의 아닙니다. 하게 되면, 거꾸로 뭡니까? 이것도, 그래? 또 요청으로 끊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라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요청과 인정이 합해져야지만 가능해요. 요청과 인정. 그러니까 끼리끼리 무슨 뭐 협의하면 된다 이런 말들은 아예 어울리지 않아요. 틀려요, 틀려. 그리고 요거 공적개발 사업 뺀 나머지 모든 사업은 쉽게 말하면 법에 규정된 그 사업은 무조건 전 뭐라고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경미한 사항조차도 허가받습니다. 단 허가를 거부하지 말라 그 얘기지. 어쨌든 허가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자 3번 공익, 공용, 공공 뭔가 공적인 냄새는 풍기지만 도시군계획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지. 허가. 맞는 겁니다. 3번. 그럼 4번. 도시군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국장과 협의 틀린 겁니다. 그죠? 국장과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요청과 인정입니다. 그죠? 틀렸고요. 5번. 축사, 퇴비사, 잠실 등등 설치는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게 신고 아닙니다. 뭡니까? 허가야, 허가. 단, 얘가 뭐죠?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거부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허가증을 내어준다. 그 얘기지. 어쨌든 허가는 허가입니다. 신고 없어요. 예. 답은 3번만 맞는 내용입니다. 6번은 틀리면 안 되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 국토법상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대지는 2종 일반 주거와 자연녹지. 자, 항상 그림을 그리죠. 2종 일반 주거와 자연녹지. 네. 2종. 그래, 자연녹지. 이렇게 해봅시다. 그중 그 총 면적은 1000이다. 1000제곱미터이고요. 이 경우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000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 면적 얼마라고요? 얼마? 1000이다. 이럴 때 갑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여기는 1000인데 전체, 그죠? 이 중에는 여기지만 전체 대지에, 그러니까 여기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면 되겠죠. 일단 요거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거를 구해서 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요구하는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죠, 그죠? 요걸 구하는 거죠. 요걸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 이제 주어진 용적률로 푸는 겁니다. 가로 안에 자연 녹지 용적률은 50%라고 여기 써있어요. 얘는 용적률이 일단은 50%구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2종 일반은 200%구나. 이쪽은 용적률이 200%구나.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볼게요. 자, 2종 쪽 2종.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요. 2종에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00%, 2배가 1000이다. 얼마나 얘기는? 500이지, 그죠? 500에 2배니까요. 얘가 총 1000이니까 얘도 500이 될 것이고요. 500에 50%는 반이죠? 얼마입니까? 250이죠. 합하니까 얼마죠? 1250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틀리면 안 돼요. 자, 6번 정답 2번입니다. 7번.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거는 쉽게 봤지만 또 의외로 또 잘 틀리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주차장 운하는 교통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보건위생, 그 도축장은 맞아요. 근데 거기 폐기물 처리 있죠? 얘는 뭐죠? 환경기초. 그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뭔가 좀 헷갈리게 이렇게 냈어요. 좀. 2번. 공간, 넓다. 공간, 넓다. 유원지, 맞아요. 그런데 운동장은 넓다 아니고 운동장은 체육하는 곳, 학교 앞에, 그죠? 뭡니까? 공공문화 체육. 4번. 유통공급, 길다. 방송통신은 맞아요. 하천은 길다? 아니죠. 하천은 바로 방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바라 방방 그랬잖아요. 방제고요. 마찬가지로 5번 환경기초, 하수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방제시설입니다. 방제시설. 자, 8번.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자, 정답 2번이죠. 행정청 시행자는 공시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장, 시도, 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틀린 게 어딜까요? 틀린 부분. 앞에 있어, 앞에. 그렇죠. 승인은요, 행정청은 안 받아요. 비행정청. 아시겠죠? 비행정청만 받습니다. 이거는 한번 책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어디 있는지. 자, 33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 33페이지 보시면 쌍가루 6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자, 맞는 것들도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 목적, 그 목적 외 다른 목적, 그 말이죠. 양도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출입 등은 이제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을 줄인 겁니다.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요 3번 지문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3회나 4회차 때 분명히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세부적 내용은. 4번. 군수는 공사를 마치면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연히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5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할 시행할 때는 실시계획도 분할된 지역별로 각각 따로따로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랬죠. 예. 자, 9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해제 권고. 내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어디 있는가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자, 자서를 볼까요? 자, 해제 권고는 뭐 책에 있는 건 인들 하시고요. 해제 권고는 먼저
지자체장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누구한테? 일단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됐어요. 보고 먼저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여기 지방의회에다가 이제 뭐 합니까? 보고해, 보고. 뭘 보고하냐? 딱 두 개. 첫 번째, 광명시 외곽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한번 주민의 요구 때문에 했는데 막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나고 나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갑자기 그 주변에 서울에서 또 도로 설치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저기 뭐 안산 가는 길, 수원 가는 길 새로 생긴 도로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개통된 거야. 굳이 세금 안산 여기 광명 시민들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필요했는데 막상 사업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치할 뭡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연도 관계없이. 두 번째,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매수청구에 해당하는 10년이 몇 년? 10년 이상 되도록 넘도록 하지 않는 사업들이 이런 게 있어요. 딱 두 가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이럴 때 보고할 때 자, 요거 중요해요. 보고할 때 요거 하지 않습니다. 요거 국가계획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그죠? 쉽게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가 차원에서 하려 한 것들은 광명시장이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왜? 소관 내가 아니니까. 이거는 빼고 한다는 것도 우습잖아. 국가에서 하려고 해놓은 건데 뭘 보고를 해. 요거는 빼고. 아시겠죠? 요거. 자, 그러면은 나중에 지방에서 얘기합니다. 뭐 서로 제출하고 뭐 90일 이내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러면 필요가 없다면서 그때 뭐 2년마다 계속 보고해. 뭐 또 가서 또 하고 또 가니까 짜증나. 그러면 필요가 없다면서 10년이 넘도록 계속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뭐하냐? 해제해. 라고 해제 권고한다. 그 말이 해제 권고. 나오는 말이 해제 권고를 한다. 그러면 권고받은 지자체장 몇 년 내에?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해서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뭐 특시, 특도 심지어 대장은요 본인이 결정권자니까 그죠? 내가 그냥 결정하면 돼. 하지만 일반 시장과 광명시장이잖아요. 하필이면 부천시장은 달라요. 저쪽은 대장, 여기는 소장. 그래.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군수는 본인이 입안권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니거든. 지구 단위만 빼고. 현재 여기는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싶어도 못해. 왜?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뭡니까? 여기 경기지사한테 신청합니다. 신청해. 그러면 경기지사가, 도지사가 1년 이내에 해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말로 했으니까요. 자, 9번, 1번 시장 군수는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를 줄인 겁니다. 다 안 넣습니다. 길으니까. 시장 군수는 또는 뭐 시장은 또는 군수는 아니면 뭐 특별시장은 이렇게 간단히 냅니다. 시험 넣을 때는요. 국장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 시설을 중앙행정기관장에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그 현황과 단기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라. 그러니까 내용은 맞지만 중간에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설치하는 것들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건 제외한다. 왜? 지자체 소관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저를 봅니다. 1번 지문은 요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요거 1번 요걸 넣은 것이고 2번 지문은 요걸 넣은 거예요. 요걸 넣은 거예요. 근데 2번 보세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시부터 3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
10년이 들은 날까지, 지날 때까지죠.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똑같죠. 현황과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고받은 지방의회 해당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게 해제, 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요거 해제 권고.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4번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권고받고 6개월이 아니고 몇 년? 1년.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해야 한다. 5번 찍은 자가 의외로 많아요. 딴 데 가보니까 5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받고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딱 보는 순간 질문이 너무나 깔끔해. 이게 만약에요,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이라면 주어가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군수 들어갔잖아요. 얘네들은 뭡니까? 도지사에게 해제해달라고 신청해달라고 신청받은 도지사가 1년 이내에 결정하는 겁니다. 자, 37페이지 요약집 잠깐 펴보세요. 폈습니까? 쌍가루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아예 별표에 별표 아예. (10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역 1번. 근데 우리가 조금 복습 차원에서 조금만 봅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요,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죠?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두 번째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했죠. 그죠? 일단 여기는 뭡니까? 일단은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에서 물론 도시 외 계획관리나 등등도 있어요. 일단 도시지역인데 이게 제일 잘 나오니까 얘는 지정할 수 있다는 양은 많지만 여기 의무적하고 연관되는 것들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지역의 전부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요?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용도지구다. 용도지구. 용도지역 아니에요. 용도구역 아니에요. 뭐라고요? 용도지구. 거기 안에 있는 9개 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그렇죠. 두 번째, 개, 시, 수도 아니고 공, 도에서 해제가 될 때, 다시 말하면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난개발 방지 우려가 안 돼요. 지가 알아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이 된다면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세 번째, 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뭐요? 변경되는 지역이다. 그랬죠. 그죠? 이 중에서 일부가 의무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중간에 뭡니까? 정하고 택이고, 이게 첫 번째 정택, 정비구역, 택지개발, 뭐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이 경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시 공도 여기도 가운데 시하고 공만, 시하고 공. 두 번째 시공, 시하고 공에서 해제, 요거죠. 3번은 전체 해제 변경입니다. 세 번째, 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의 변경. 그러니까 의무적이건 의무적이건 간에 여기 해제라는 단어, 변경 단어, 요런 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단지 2번과 3번은 면적 조건, 그죠?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의무적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1번 됐고 2번 시가화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하고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개하고 도는 의무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면적 관계없이 뭐 30만이건 50만이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얘는 다르죠. 얘는 녹지에서 주거나 녹지에서 상업이나 녹지에서 공업 쪽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이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되지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좀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10번에 1번 용도 지구의 전부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니까 지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전부를 맞고 일부를도 맞고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다 들어가도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요거잖아요. 요거는 도시지역이고 이게 도시 외 지역일 때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 일단 요거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얘는 이제 전체 면적에서 50% 일단 이상만 되면 되고, 요거 개발진흥지구인데 일단은 나온 게 요거잖아요. 그죠? 개발진흥지구는 자, 관, 산, 주, 복, 특. 복합은 주거기능이 있는 복합, 주거기능이 없는 복합이 있다. 이럴 때 요거잖아. 그죠? 주거기능이 있는 복합 특정은 반드시 용도지역이 어디? 그렇죠. 계획관리다. 그렇죠. 계획관리. 그죠? 그래서 주, 복, 특계. 다 같이 시작. 주, 복, 특계. 다시 한번 시작. 주, 복, 특계. 관광은 도시 외, 관농자 다 됩니다. 하나 뭐죠? 주거기능이 없는 복합하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그 다음에 계획, 관리, 농림지역.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2번 지문이 요건 얘기죠. 생산 관리가 아니고 뭡니까? 계획 관리죠. 계획 관리. 중간에 주거 개발이야. 주, 복, 특, 개. 계획 관리 지역이 위치한 해에 맞는 겁니다. 주, 복, 특, 개, 주. 정답 2번 틀린 거요. 3번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정택 맞죠?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얘는 무조건 의무적이죠. 얘가 만약에 의무적 표현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면적 관계 있을 때는 있지만 5번 개발진흥지구에서 아파트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얼마입니까? 당연히 30만 이상이죠. 원칙 30만 이상.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은 초등학교 있어요. 그 다음에 4차선은 그거는 개발법이고 초등학교 있어요. 자연 보존 권역일 때죠. 그죠? 예. 초등학교가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는요 부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있어요. 하필 여기 자연 보존 권역이에요. 그때 얼마예요? 그때는 10만. 나머지 요것도 아파트 연립입니다. 아파트 연립이 아닐 때는 3만이고 개발법은 달라요. 개발법은 초등학교 맞지만은 그때는 4차선입니다. 4차선 약간 다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개발행위 허가 설명으로 틀린 것. 허가 틀린 것. 먼저 1번 농림지역.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할 때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랬죠? 대답 안 할 겁니까? 허가 받아라 그랬죠? 일단은 다 할 수 없고 1번 먼저 건축하고 설치하고 할 때 공작물 그죠? 공작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기억나죠? 그죠? 농림이잖아요. 농림. 그러니까 녹관농의 하나가 농림이잖아요. 녹지적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맞죠? 그죠? 그러니까 녹관농 일단 맞아요. 그런데 육상
오류 양식장만큼은 허가를 받아라 그랬죠. 그래서 육상 오류 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틀린 겁니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죠. 2번 국가지자체는 항상 강조합니다. 국토법이 무슨 뭐냐. 하여튼 국가지자체는 원칙과 반대야. 허가받아? 안 받아. 인가받아? 안 받아. 동의받아? 안 받아. 아시겠죠? 볼 것 없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요. 저를 보세요. 조성하기 전에 허가받고 조성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습니다. 않아요. 단 절토하고 성토는 제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토, 성토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맞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래서 절토하고 성토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겁니다. 4번 높이 50, 깊이 50. 포장은 무조건 50이건 20이건 뭐 1cm인 간에 무조건 포장은 허가를 받고요. 5번 사공행도 이상 토지 분할 허가받지 않죠. 그죠? 사공할 때 사도 개설허가 토지 분할 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12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물론 지정권자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두 구역은 중복해서 중첩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없고요. 자, 개발이 밀도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 설치가 얘는 곤란하고 얘는 반대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용도지가 어디죠? 얘는 개발 주상공이라면 얘는 뭡니까? 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농자가 될 것이고. 그 얘는 뭡니까? 얘는 뭡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뭐 하죠? 용적률을 강화시키죠. 하지만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50%까지. 그런데 얘는 자, 첫 번째 의무적이 있고 두 번째 의무적이 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근데 의무적은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이 아닐 때에는 지정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표현입니다. 얘는 그냥 얘는 강화잖아. 강화. 얘는 뭐죠? 완화자 또는 해제 또 있죠. 20% 요거 20% 요거 약자로. 그리고 이제 얘는요 그냥 절차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그냥 고시함으로써 지정하지만 자 얘는 다르죠. 얘는 주민의 의견 들은 다음 이후에 심의 거쳐 지정되면 고시하죠. 그래서 이게 주민 의견은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면적 얼마예요?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1번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 들어라. 틀렸죠. 요거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얘기고요. 2번은 두 구역이 중복하여 안 되죠. 중복 지정이 안 되고요. 3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요. 강화고요. 4번 아마 4번하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의무적 하여야 한다. 5번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 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핵심 포인트 위주로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개발법 보겠습니다. 1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령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토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의무적 표현입니다. 광역도시 계획이든 도시군 기본 계획이든 도시군 관리 계획이든 물론 중간에 생략사항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의무적인데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기초조사는 뭐라고요? 의무적이다. 의무적. 요것도 하여야 한다라고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일단은 맞는 거죠. 2번. 구역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로서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번.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이다. 자, 원칙이 뭡니까?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만 일간 신문입니다. 하지만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작으니까 신문에 하지 말고 소식지인 어디야요? 공보 맞잖아요, 그죠? 10만 미만 일간 신문이 아니고 공보 플러스 인터넷은 뭐 10만 넘든 말든 무조건 똑같은 말이니까요. 예, 맞는 표현이죠. 4번 반드시 저를 봐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적 개최 의무. 면적 얼마 이상? 그렇죠. 100만. 그러니까 4번은 30만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틀렸어요. 얘는 굳이 바꾸면 숫자를 100만 이상 숫자로 바꾸든지 아니면 맨 뒤에 거를 개최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100만 이상일 때 의무적인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답 4번 있죠. 그리고 5번. 저를 봐요. 국장과 협의라. 시도대장은 구역 지정하려면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물론 두 개입니다. 국가계획일 때 국장과 협의라. 이거 쉽잖아요. 면적 얼마? 100만 이상일 때 국장과 협의해라. 그러니까 150만인 경우는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인이냐 뭐뭐 이상이냐 이거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150만은 100만 이상이므로 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가 이제 옳은 편입니다. 자, 일단 책에 잠깐 어디 있는가 잠깐 체킹만 하고 넘어갑시다. 저 공부할 때 또 여러분들 또 찾다가 또 헷갈릴라. 자, 58페이지. 자, 그거 보시면 거기 위에 니은에 공청회 있죠? 공청회 나 100만 이상 공청회 의무적 개최라고요. 3번에 협의심의에서 바로 니은 국장과 협의라 가 국가계획 나 100만 이상 요 숫자. 자, 여러분하고 숫자 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더 합시다. 1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로 틀린 것은 가로 안에 이게 중요하죠. 현재 면적이 500만임. 즉, 기준이 뭡니까? 330이에요. 그죠? 33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 요것도요, 요거는 예배적으로 할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할 때는 이런 규정 없습니다. 예배적일 때만.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잠깐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자, 원칙. 안 되겠다. 여기다 하면 너무 멀다. 여기다 합시다. 자, 원칙. 자, 짧게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원칙은 계획이죠. 그러니까 요거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합니다. 자, 예외는 뭐죠? 반대죠, 그죠? 반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입니다.
이럴 때 예외일 때가 중요하죠. 예외일 때. 원칙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 몇 년 내에 대신에 2년 이내에는 수립해라 계획을. 단 여기서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그때는 몇 년이요? 그때는 5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그죠?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제 인가받고 이제 고시하겠죠, 그죠? 얘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럴 때, 자, 위에 거, 하지만 원칙, 밑에 거고요. 밑에 거 원칙 할 때는요, 요거,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가 되면, 이때부터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까지 몇 년? 3년 이내. 그죠? 그 다음에 예외는 요거.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 날부터 똑같습니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까지. 얘는 원칙은 3년 똑같아요. 근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몇 년? 그때는 5년이죠. 현재 면적이 500만, 그죠? 이니까, 자, 원칙일 때는 똑같이 3년 나와야 되고, 예외일 때는요, 무조건 3년 아니면 5년만 나와줘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럼 무조건 2년짜리는 무조건 아닌 거네. 그렇죠? 이렇게 해도 금방 푸는 겁니다. 그럼 뭐라 답 4번이네. 볼 것이 그냥. 그렇죠? 예. 물론 읽지 않아도 만약에요, 면적이 잘 봐, 이제 면적이에다가 조금 전에 500만이다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여기는 2년짜리는 안 나오고, 반대로 만약에요, 면적이 만약에 내가 방금 만든 겁니다. 만약에 500만 300제곱 300만 그래서 당연히 2년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그죠? 만약에 이 문제를, 같은 문제인데, 면적을 내가 만약에 300만이라고 냈다면은, 그때는 뭐가 안 나오죠? 절대로 5년짜리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는 3년이지만, 여기는 2년 아니면은 3년이니까. 그럼 얘는 5년짜리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외운다기보다, 이제 뭔가 좀 룰을 알면은, 쉽게 푼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문제는요, 이렇게 면적이 주어집니다. 왜?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30만 이상일 때는 2년짜리는 안 나오고 2년짜리가 틀린 것이고, 330만이 아닐 때는 5년짜리가 틀린 거예요. 끝. 이렇게. 다른 거는 뭐 1번, 4, 5번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 얘는 수용 방식일 때고, 그 다음에 3번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 얘는 뭡니까? 환지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뭡니까? 완료 해제. 하는 김에 완료 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하는 완료 해제. 환원 폐지가 없지만 1번, 4번, 5번 같은 경우 해제는 중도 해제. 그러므로 환원 폐지가 있다까지 해주면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